환자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또는 제 지인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야, 나 이거 그래서 전문병원 가야 되니? 아니면 대학병원 가야 되니?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오로지 정형외과에 국한된 것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외과에서 먼저 전문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병원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모두 모여서 정형외과 전문병원을 만든 거예요. 여러 개의 파트가 다 같이 공존하는 곳도 있고, 하지만 여러 명의 정형외과 의사가 모여서 정형외과 환자를 보고 정형외과 수술을 한다는 게 정형외과 전문병원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형외과 전문병원은 대학병원과 동일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전문병원은 대학병원에 준하는 그러한 검사시설과 의료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학병원에 없는 진료가 좀 더 빠르게 예약이 되고 수술도 더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의사가 한 명의 환자를 수술을 할 때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 또는 전담 간호사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보지만, 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담당 의사가 그 한 명을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저는 전문병원이 훨씬 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진이 섞이게 되면 이 사람한테 환자가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의사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고, 전공의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고, 교수님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고, 전담 간호사님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명한테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단 환자도 이야기를 여러 번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빼먹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들도 혼선이 없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가고 깊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전문병원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병원은 저희가 대부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정형외과의 전문의가 많아요. 근데 정형외과 전문의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영상의학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다양한 과의 전문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저희가 대학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과의 전문병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장점은 여러 과가 협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병이 복잡해, 예를 들어서 복잡하다는 거는 정형외과가 복잡하다는 뜻이 아니라요, 내가 당뇨도 있고 심장질환도 있고 그리고 콩팥도 안 좋아, 그러면서 내가 발목이 부러져서 발을 치료를 해야 돼. 근데 치료가 잘 되려면 발목만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심장도 보고 신장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 과의 협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병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은 대기 시간이 길죠. 그리고 수술 일정도 잡으려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이 전문병원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한 의사 선생님이 한 환자한테 온전히 집중을 다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두 개를 들어드릴 텐데요. 하나는 전문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남자 환자가 운동을 하다가 발목이 부러지거나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전문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수술을 받는 게 일단 회복에도 좋고, 젊은 남자 환자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없어서 협진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급의 시설과 대학병원급의 실력이 있는 의료진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전문병원이 한 가지 수술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수술에 특화된 병원을 찾는다면 전문병원이 젊은 남자한테는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예시를 또 들어드릴게요. 80세 여자 환자가 있는데요. 환자가 나는 당뇨도 있고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의 혈관을 확장하는 수술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러신 분이 내가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릎에 인공관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공관절 수술은 사실은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3, 4개월 있다가 해도 괜찮거든요. 나중에 하나 지금 하나 인공관절 수술은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급하게 수술을 해서 심장과 신장, 그 할머니가 가진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을 파악하지 않고 수술에 임했을 때 마취합병증이라든지 수술 후 출혈로 인해서 환자분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은 대학병원에 가셔서 정형외과 외에 내과, 마취과, 그리고 심장외과 등 여러 개의 다른 과들과 협진을 하면서 환자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하면 될지, 그리고 수술 후에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면 그 과들이 또 다 같이 협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가 내과적인 질환이 있으면서 또는
정형외과적인 외 질환으로 다른 과의 협진이 필요한 질환이 있으면서 고령이신 분들은 대학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나는 딱 정형외과 질환 하나만 치료하면 돼. 그러면 저 같으면 전문병원을 추천하고요. 나는 여러 가지 질환을 다 보면서 정형외과 질환도 해결해야 돼. 그러면 대학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